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공부머리 독서법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 다섯 번은 해야지 이 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부머리 독서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공부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독서이다까지는 정리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뒷부분, 조기 교육과 유치원, 그러니까 학교 미취학 학생을 둔 부모님들, 그리고 초등 1, 2학년 부모님들이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독일에서는 조기 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교육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하고 학교에 입학할 때 아이에게 문자 교육을 시킬 경우 엄중한 처벌에 뭐 이런 식으로 경고 문구가 아이 부모님께 날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조기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독일만이 아니라 선진국 핀란드, 네, 독일도 핀란드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인데 근데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 문화는 조기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기 교육 열풍 때문에 만 3세 이전에 아이의 뇌가 다 형성되기 전에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조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기 교육이 좋다. 투자라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론이 하나 있고요. 조기 교육은 뇌를 파괴한다라는 이론이 또 있습니다. 둘 중에서 부모님들이 어딘가를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실제적으로 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죠. 저도 사실은 조기 교육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나 억지로 아이한테 막 그 문자 자폐성 특성을 보일 만큼 조기 교육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저는 없다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기 교육은 뇌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있고, 신경회로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매우 엉성한 상태일 때, 과도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어떤 모든 제품 자체가 망가지듯이, 과부하로 해서 망가지듯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아이의 뇌가 망가집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과잉 학습 장애 증후군, 우울증, 애착 장애 이런 증상들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영유아기 시기는 공부하는 시기가 절대로 아니니까 시키지 말아라. 오히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뇌를 망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뇌가 삼중 모델로 돼 있어가지고 안쪽에 뇌관이 있고 그다음에 대뇌 변형계가 있고 이것이 포유류의 뇌고 6살 때까지 발달이 되죠. 그리고 생각하는 뇌가 7세 이후가 돼야지 성숙이 가능한데 어, 이 7세 이전에 아이에게 어떤 계속 학습적인 뇌를 활발하게 만들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가 손상을 받게 되고 독서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후천적인 자폐 증상을 보인다. 근데 저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이 후천적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무섭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가 막 문자만 듣고 막 그 문자로 이렇게 막 문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폐 증상을 보여요. 그러면 엄마가 어머 내가 잘못했나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 우리 애가 지금 그 서번트 증후군 있잖아요. 그와 같이 굉장히 천재가 되는 과정에서 몰두해서 그래요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 다독증 혹은 뭐 과잉 언어증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그렇게 파악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글자는 읽어요. 단어 자체는 그냥 짜라라라 읽어요. 근데 그거를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우리 뭐 문해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글자는 글자일 뿐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치료실을 찾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근데 이 치료실을 찾는 아이들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치게 어릴 때 문자 교육을 시킨 경우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이 세 가지를 되게 많이 하는 나라예요.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고 TV를 되게 많이 보게 하고 스마트폰을 굉장히 자주 쓰게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학습된 학습 무기력. 나는 이제 학습만 딱 들어서면 아이가 뭔가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거죠. 학습 무기력과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수동적인 태도?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또 낮은 언어 능력, 이해를 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공부를 한다고 앉았는데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가 되면 아이들이 지나치게 무기력해요. 네, 요것이 그 치료센터를 찾는 아이들의 뭐 더 세다, 더 약하다의 차이만 있을 뿐,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증상이라고 하고요.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을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네,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고 해요. 이것이 단지 초등 저학년 뭐 이때만의 이야기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독서 교육의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조기 교육을, 그러니까 문자 교육을 일찍 시킬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시청은 되도록이면 금기하는 것이 반대로 가는 비결이 아닌가. 그래서 영유아기의 조기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똑똑하다라고 엄마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이다. 학습의 무기력한 시기가 언제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아이가 그렇게 계속 길들여지면 학습의 무기력한 시기는 분명히 찾아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욕과 성취감이라는 것도 감정이고 이 감정은 대뇌 변연계 아까 그 포유류의 뇌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대뇌 변연계의 성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되면은 성취감과 의욕도 좀처럼 느낄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교육 선진국들이 조기 교육을 금지하는 이유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책을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거는 독서 교육은 굉장히 감정 교육이고 아이가 주도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며 아이가 책을 선택하고 아이가 읽고 싶을 때 엄마가 얼마만큼 재미있게 읽어주고 그 과정에서 아이와 엄마의 애착이 얼만큼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과연 그 독서의 성패의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나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조기 교육 시키고 싶은 엄마들이라면 방법과 목적을 좀 달리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읽어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독서 전문가 짐 트렐리스라는 분은요. 엄마들한테 그냥 하루에 15분만 책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들은 그 효과, 엄청난 효과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효과가 학습 능력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비결집은 너무 단순해서, 그리고 너무 돈이 안 드니까, 그리고 애들도 심지어 좋아하니까 안 믿는데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단순하고 돈이 안 들면서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효과적인 독서법이며 학습 능력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그림책 읽어주기가 아이 대뇌 변형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장을 촉진하는 활동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그냥 엄마가 기계처럼 읽어주는 거 말고 애정어린 눈맞춤과 다정한 스킨십과 함께 놀이와 함께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부모가 과장되게 읽어주는 다채로운 그 뭐랄까 연기와 그 속에 느끼는 감정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부모한테 사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또 이 인물들의 감정을 느껴보고 나도 그 안에서 내가 된 것처럼 타인의 마음도 느껴보고 또 여러 역할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엄마 역할, 아이 역할을 다 공감을 하면서 공감력과 표현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 관찰하는 능력, 어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
즐거운 놀이의 경험이 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림책을 통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이고 교육 선진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핀란드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이 나와요.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독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선생님이 독서 수업을 해주고요. 가르치지 않을수록 더 많이 배운다라는 철학 안에서 아이들에게 억지로 문자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는 유치원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영어, 수학, 선행하고. 근데 그동안에 핀란드 학생들은 책을 본다고 해요. 또 시험을 보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근데 주기적으로 시험 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저자분에 의하면 공부머리 독서법을 제도화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독서 능력 진단 검사라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얼마만큼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를 못하면 얘를 어떻게 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 알파벳 다 떼고 뭐 영어 뭐 문자 다 떼고 한글 다 떼고 뭐 심지어는 한문도 떼는 친구들도 있죠. 뭐 그래서 이렇게 어, 다양한 언어를 문자를 아주 조기부터 접하는 우리나라 친구들에 비해서 자신의 문자, 핀란드 언어의 알파벳도 몰랐던 아이들이 세네 개 언어를 외국어를 어느 시기가 되면 아주 유창하게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최상위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 고등학생으로 성장을 하고 무려 한국 학생들의 3분의 1 공부 시간으로 세계 최고의 독해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해요. 이 핀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 500만의 아주 작은 규모에서 세계 10위권, 세계 국가 중에서 10개 안에 드는 국가 경쟁력을 가진 나라의 국민으로 성장하고요. 근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미디어에 막 접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아붓는데 우리나라는 26입니다. 네. 이 결과만 봐도 잘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많이 좀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가 얼마나 책을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러니까 책을 잘 읽는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다독을 되게 권장을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고 영유아기에 하루에 한 번 15분 그림책 읽어주기는 숙련된 독서가로 자라게 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교육의 열풍이 있고 뭐 3살 때 전에 뇌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그 이론은 득보다 실이 크다. 7살 때까지는 대뇌 변형계가 집중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이 부분을 개발시키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이것은 뇌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그에 인해서 낮은 언어 능력, 낮은 문해력으로 인해 공부를 싫어하는 것까지 유발을 한다. 그러면서 학습된 무기력증이 시작된다. 아이들이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된다. 과잉 언어증으로 글을 읽긴 하는데 그러니까 글을 소리내서 읽기는 하지만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후천적 자폐라고 하는 증상들은 영어, 독서, 영재 중에 다수가 시달리는 증상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읽어주는 하루 15분 독서가 아주 효과적이며 책과 친해지는 영유아 독서법이 있는데 목표는 딱 2가지만 가지시라고 해요. 하나는 책과 친해지라는 거. 2번째는 이야기 구조를 내면화하라는 거.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책을 깊이 아이가 느끼게 하면 성공.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이가 원할 때 즐겁게 읽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한테 책 읽어줄까? 하고 물어보래요. 2번째, 아이가 책을 선택하게 하래요. 무슨 책을 갖고 왔어요? 아, 너 이거 되게 많이 봤잖아. 이번엔 이거 보자. 라고 엄마가 전환하거나 다른 책을 골라줄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책을 아이한테 읽어줄 때 아이도 즐겁게 듣는데요.
그리고 최대한 과장되고 재미있게 읽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애가 그만 읽자라고 하면 멈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엄마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읽어주고 싶은 책을 읽어주거나 그만하자고 해도 계속 읽어주죠. 근데 그럴 때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 어차피 더 읽어줘봐야 효과도 없다. 주저없이 멈춰라. 더 읽으면 놀이가 아닌 스트레스가 된다. 그 감정이 아이한테 학습에 대한 부정적 기억으로 남는다. 네. 이거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초등 1, 2학년이 되면은 일기 독립에 대해서 엄마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독서지도 실패 사례를 보면은 자기 아이가 진짜 책을 많이 읽어줬고, 나 어렸을 때 진짜 애한테 그림책 많이 읽어줬거든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안 봐요.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엄마들도 있으시답니다. 이 실패도 유사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학년이 오를수록 애들이 책을 안 읽기 시작하고, 또 애들이 책을 빨리 읽고 책을 부모가 선택하며 종착역은 학습 만화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독서를 지식의 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문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독서는 즐거운 놀이다. 독서는 어, 아이가 놀고 엄마와 재미있는 수단이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전집을 계속 읽힌다거나 혹은 아이들한테 호기심 자체를 유발하지 않는 학습 만화를 계속 읽힌다거나 혹은 그냥 뭐 지식의 축적이니까 많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막 책을 때려 붓는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독서는 엄마랑 함께 노는 장난감이야. 독서는 재밌어. 독서는 좋아. 독서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어야지만 독서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집 읽기는 학교 공부를 빼닮았다. 아이가 싫은데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전집을 끝까지 읽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학습 만화에 아이가 중독이 되면은 호기심 자체가 없어지고 또 학습 만화는 되게 지식이 얕잖아요. 그림과 함께 들어가면서 되게 깊이 있게 사고하는 지식이 아닌 아주 겉표면적인 지식만을 전달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는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아는데 왜? 라고 겉핥기식으로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기심이 사라지고 호기심이 사라지면 글자 읽기는 힘들게 되었다. 독서 인생은 끝난 거다. 그래서 학습 만화에 노출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이가 재미있게 보게 하고 아이 깊이 책을 느끼게 하고 굳이 전집을 다 읽히겠다라는 욕심을 버리며 학습 만화에 대해서 노출을 좀 줄여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독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래서 늘 재미 위주로 독서를 하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독서하는 시간을 교육의 시간에 최우선에 두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유 다닌다고 아이가 원어민 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영어는 외국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건 불가능하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굳이 학원 보내서 시간과 돈을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초기에는 독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게 정말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이 저자분은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읽기 독립 단계가 또 있답니다. 초등학교 기간 때 3번의 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 오냐면 이제 미취학 아동이 들어가면서 그림책이 글자로 변할 때 한 번 위기가 오고 간단한 한 줄 글이 3줄, 4줄, 5, 6줄 중급글 그러니까 되게 문자가 많아질 때 또 한 번 위기가 오고 또 중급에서 완전히 글밖에 없는 고급으로 넘어갈 때 또 한 번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읽기 독립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초등 1학년 시기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하고 그림책이 그냥 애기들만 읽는 책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림책에 있는 짧은 한두 줄 글이라도 그 문자를 확실하게 기호가 아닌 단어를 넘어서의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책을 아이가 확실하게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라고 하고요. 2, 3학년 때가 되면은 그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수업 전에 10분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을 두는 것. 또 부모님들이
책을 아이가 이렇게 문장이 많을 때 아이가 읽고 싶어 할 때 앞부분, 도입부를 먼저 읽어주고 뒷부분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좀 관건이 된다고 해요. 도입부를 좀 읽어줘서 아이가 계속 책을 보고 싶게끔, 좀 책을 사달라고 조를 수 있게끔, 책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자꾸 생각나고 막 갈증을 일으키게끔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속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속독이 좋은 거다. 속독을 하다 보면은 독서 효과가 크다. 책을 300권을 뭐 10분 만에 읽고 책을 그러니까 사진 찍듯이 이렇게 기억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면서 방송도 나오고 또 그런 인지 능력의 개발을 후천적으로 또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쪽에 목표를 두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이 저자분은 독서 영재 중에서 입시와 사회생활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계세요. 왜냐? 책은 생각의 도구이고 책 속에는 작가의 정교한 생각이 담겼고 그 생각을 따라하면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대입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막 방속으로다가 책을 보다 보면 깊은 공감, 깊은 사유, 깊은 통찰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속독을 권하고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애들이 재밌는 책 읽어야 할 때 엄마가 억지로 보라고 하니까 보기는 싫은데 대충 보는 거죠. 네. 혹은 사교육이 너무 많아. 아이 시간 자체가 없어. 근데 사교육 다 하면서 책도 봐야 돼. 그럴 때 시간 없으니까 막 속독을 하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엄마가 자기 아이가 속독하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해. 우리 아이 이번 주에 몇 권 읽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만 속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저자분에 의하면 속독은 팔 굽히지 않고 엉덩이만 오락나락하는 거랑 똑같다. 하찮은 잔기술이다. 독서를 하려면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독에 목매지 마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부분은 더 자세히 전달드리겠습니다.